제 53년 평생 참 학생운동, 사회운동 많이 했고요. 뭐 공무원도 했고 공기업 사장도 해봤고 또 뭐 별의별 걸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요즘 정치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해괴한 일은 제 평생에 눈뜨고 처음 보는 일들입니다. 어떤 분이 댓글에 이렇게 이야기했더만요. 나는 도장 들고 부산으로 튄데 청와대 알라하고 대구 진박들하고 잘 놀아라. 김무성 대표가 대표 인장 들고 부산으로 튀었습니다. 기자회견하고 부산 갔답니다. 그래서 친박 최고위원들이 오늘 5시 긴급 최고위원회를 소집했는데요. 근데 지금 김 대표가 아마 지금 공천 받은 사람하고 어제 발표한 비례대표는 공천을 도장을 다 찍은 모양이에요. 그러면 그것만 도장 찍고 5개 남았지 않습니까? 유승민하고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그 은평 을 하고 송파 을 그리고 대구의 추경호 정종섭 그리고 이재만 이렇게 이제 공천자들 있는 지역 그 여기에 상대는 보면 뭐 이재호, 유승민, 유재글 그 다음에 송파구청장은 여자분 뭐 등등이 있는 데입니다. 근데 여기에 5군데는 지금 김무성 대표가 도장을 찍지 않고 도장 들고 부산으로 갔고 내일까지 최고위원회를 열지 않겠다 해버리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5명은 이 5지역은 공천을 못하게 돼버렸습니다. 이대로는요. 그러면 5지역을 공천을 못하게 되면 새누리당 공천자들은 무소속으로 탈당을 못했기 때문에 후보 등록이 안됩니다. 새누리당 공천은 없는 거고요. 대표 직인이 없으면 공천장이 무효입니다. 후보 등록을 하려면 정당의 후보는 공천장을 제위에 첨부해가지고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새누리당 후보로 등록을 못한다 하더라도 도장을 안 찍었으니까 무소속으로라도 해야 되는데 어젯밤에 11시 경에 요 4개 지역하고 유승민 지역은 다 탈당해버렸습니다. 이 지금 유승민 등 상대 후보들은요. 공천 못 받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새누리당 후보가 없는 데서 무주공산으로 나오게 되었고 이재호나 유승민 등은 새누리당 후보들은 후보 등록도 못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고위원회를 소집했는데 최고위원회를 여는 부분에서도 법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최고위원회 개최 권한은요. 최고위원이 9명인데 대표가 소집하고 3분의 1 이상이 요구를 했을 때는 임시회의를 열 수가 있는데 좌우간 중요한 것은 대표가 회의를 열어라 해야 열리는 겁니다. 그러면 대표가 거리 상태에는 열 수 있는데 새누리당 당원 제34조에는 최고위원회는 대표가 소집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친박계는 이걸 근거로 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겁니다. 지금 보면 한 5명이 친박이 5명 이상이 친박이니까요. 그런데 또 김 대표 측은요. 당규 제4조와 당원 제30조 대표가 사고, 해외 출장 등으로 주재할 수 없을 때 원내대표나 최고위원 차점자 순으로 최고위 회의를 주재하는 것을 대행할 수 있다. 이건데 지금 대표가 해외 출장을 간 것도 아니고 사고가 나서 거리 상태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유철 원내대표나 2등을 한 서청원 최고위원이 이 대표 대신에 회의를 주재할 수가 없다. 즉 회의 소집 성원은 되는데 회의를 갖다가 주재를 대표 대신 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된다. 이걸 법적으로 검토를 하고 아마 부산으로 날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친박 최고위원들의 최고위원회 소집은 성사가 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친박계 최고위원 김태호 최고위원은 긴급 현안을 다루어야 될 상황에서 대표가 최고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일방적으로 발표했기에 상황이 다르다고 본다면서
현재는 집권 여당이 심리적으로 분당된 사태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자, 뭐 다른 또 언론들은 결국은 정치적으로 합의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타협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김무성 대표가 이런 행동을 할 때는 오래전부터 면밀하게 계산을 해서, 자, 실리적으로는 자기 사람 다 넣고 그 과정에서는 살생부와 녹취가 영향을 미쳤죠. 그리고 밀리는 부분에서 마지막에 내가 한 번은 곤조를 보여줘야 내가 대선 후보로서 또 당의 비박의 지도자로서 이 가오가 설 건데, 이대로는 가오가 서기 어렵다. 그 가오 서기는 뭐냐? 옛날에 암시를 했죠. 정두원한테 2월 26일 날 했죠. 내가 최종 순간에는 도장을 안 찍을 수도 있다. 나는 할 만큼 할 거다. 이제 자기 예언을 실현하는 순서로 도장 들고 튀기를 실행한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 김무성 대표가 들고 튄 대표직인이 옥세라고 이야기하는 게 없으면 그러면 후보 등록은 못하는 것이냐, 이 문제에서요. 자, 그러면 공천장에 당대표 직인을 김무성 대표를 몰아내고 새로 비대위원장이든 안 그러면 이 서청원 최고위원 자점자나 원내대표가 대신 도장을 찍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로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대표가 거리 또는 최고위 기능 상실 경우 비대위를 구성하게 돼 있는데, 친박 최고위원들이 모두 사퇴한 뒤에 비대위를 구성할 수 있는데 25일, 그러니까 내일까지, 내일 6시까지 중앙선관위 후보자 등록 기간인데, 이 사이에 이분들이 최고위원들이 사퇴하고 비대위를 구성하고 거기에서 비대위원장을 뽑아서 도장을 파서 찍는 것이 사실상 물리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친박계 단독으로 최고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서는요, 최고위원들이 김무성 대표 없이 최고위원회를 개최할 가능성도 있는데, 그래서 오늘 5시에 아까 소집됐다고 했죠. 문제는 이 김 대표가 회의를 소집하지 않으면 정식 최고위원회가 되지 못하고 그 성격이 그냥 최고위원들이 모인 간담회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거기서 계리는 무효가 되죠. 자, 그러면 무공천 지역에 이미 공천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김 대표 없이 최고위원들이 최고위원회를 열어서 공천안을 추인하고 5명을 공천을 확정을 해준다 하더라도, 문제는 이 추천 정당의 당인과 당대표의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가 있어야 되는데, 김 대표가 끝까지 자기 직인을 찍지 않을 때는, 즉 이 5명은 이재만, 이 추경호, 정종섭 등 5명은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들 지역에 진박 후보들이라고 하는 완전 오리지널 진박 후보 5명이 모인 지역입니다. 여기에 아까 말한 이재만, 정종섭, 추경호도 진박 핵심이고, 이 세 사람은 뭐 말 안 해도, 그 다음에 송파을의 유영아, 그 다음에 은평을의 유재길, 이 사람도 다 진박이다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자, 이런 사람들이 공천이 현실적으로 어렵게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김무성 대표가 9회 말 투아웃에서 말로 홈런을 날린 건가? 참 사람이 어눌한 척 하셨더만은 막판에 또 수가 하나 있습니다. 30시간의 법칙이 깨어져서 한 이틀 버텼다 하더만은 이번에는 제대로 한번 뜨고 싶은 모양인데요. 이 대구의 이재만 후보는 국회의원 꿈이 15시간 만에 날아갔다, 이렇게 누가 또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알파고를 꺾은 이세어드로의 78번 이 묘수를 능가하는 그런 향기가 느껴지는 결단이다, 이렇게 비꼬기도 했습니다. 문제는요, 친박 비박 할 것 없이 모두 다 피박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기가 찹니다. 제 생전에 보다 정말 이런 못 볼 거는 처음 봤습니다. 정말 웃음밖에 안 납니다. 미래경영연구소에서 회원을 모집합니다. 미래경영연구소 회원은 황장수의 뉴스브리핑, 출판, 강연 등 모든 사회를 개혁하기 위한 활동을 저와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보다 나아지길 원하신다면 미래경영연구소 회원에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어도 회원 가입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십니다. 안 하면 병들겠다고 생각하십니다. 23일부터 회원 가입이 시작됩니다. 이 와중에요, 한때 이재호 의원과 짝꿍으로 당은 달라도 이렇게 친하게 지내던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은 또 이 와중에 거들고 나섰습니다. 역시 김무성 대표답다. 김무성 대표가 도장을 들고 팀 부분에 대해서 역시 김무성 대표답다 이랬습니다. 자, 자기 페이스북에 상향식 공천을 하지 못한 것을 깨끗하게 인정하고 사과를 한다. 5개 지역은 무공천으로 한다면서 부산으로 튄 데 대해서 짜고 치는 고스톱 놀이에 야당과는 다르다. 이렇게 격찬을 했습니다. 자, 이 박지원 의원이 이렇게 격찬을 하는 김무성 대표의 정체성은 어느 쪽입니까? 제가 그래서 처음에 살생부 녹취록 나왔을 때 끝을 봐야 된다 했습니다. 제가 이런 소리 하면요, 살생부 나왔을 때 여론조사 유출되었을 때 녹취록 나올 거라 했고, 녹취록 나왔을 때 윤상현 의원 보고 사과로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법적으로 대응하라. 어떻게 이렇게 녹취를 해가지고 녹취 공천 받는 놈들이 있냐? 언놈이 녹취했고 언놈이 언론사 넘겨줬는지 고발을 통해 가지고 깨끗이 끝을 봐야 된다. 또 하나 터지고 또 터질 거다 이야기를 했죠. 기억나시는 분 많을 겁니다. 자, 막판에 이제 대표가 기상천외한 한 수를 두고 튀어버렸습니다. 요즘 저는 정치가요, 이 TV에서 하는 무한도전이 뭐 이런 거, 런닝맨입니까? 그런 것보다도 훨씬 재밌습니다. 이게 정치가 예능보다 재밌는 세상에서요. 제가 이제 TV 나가서 요즘 정치 평론을 하고 있으면 정치 평론하는 것 같지가 않고 예능 토크쇼, 뭐 동치미니, 호박신이 뭐 이런 데 출연해가지고 떠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정치가 예능에서 생각 못한 수들을 다 보이면서 엎치락 뒤치락 막판 반전까지 놓으면서 그야말로 스릴러에, 코미디에, 멜러에, 느와르에, 쌈마이에 완전 한편에 모든 것을 다 보여주는 이 종합 예술임을 한국의 이 정치인들이 몸을 던져서 이번 총선 공천 과정에서 국민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치를 통해서 국민을 행복하게 하지는 못하지만은 정치를 통해서 국민들을 웃게는 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기가 찼어요. 웃음이 자꾸 나옵니다. 여러분, 정치에 기대하지 마시고요. 기성의 정당에 기대도 하지 마세요. 언젠가는 미국처럼 트럼프나 샌더스의 열풍처럼 누군가는 이 정치만을 다 청소해버려야 되는데요. 그렇게 대통령이 심판해달라고 하시더니만 이 마지막 수가 김무성의 기상천외한 알파고를 꺾은 이세돌의 78번 묘수로서 끝날 줄은 박근혜 대통령도 몰랐을 겁니다. 여기에 비하면 시골 촌놈처럼 진박 찍어달라고 마케팅하고 다닌 최경환 전 부총리의 진박 캠페인은 애들 장난에 불과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 유승민 의원이 비장하게 정의를 위해서 출마한다 하고 국민 앞에 순교자의 모습을 하던 거는요. 만약에 유승민 의원이 오늘 김무성 대표의 도장 틀고 튀는 부분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재호 의원이 어제 탈당할 때 김무성 대표하고 교감을 안 하고 그냥 탈당했을까요?
그러면 유승민 의원이 오늘 김무성 대표가 도장 들고 튄다는 걸 알았다면 어제 11시께 벌어진 유승민 의원의 기자회견은 이게 뭡니까? 순교자가 아니라요. 한마디로 출마 즉시 당선인 당선 선포식이었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돌아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비장하게 정말로 정치 보복 운운하면서 살아서 돌아와서 보수를 계획하겠다. 정의 운운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 이미 김무성의 묘수가 기다리고 있었고, 그럼 유승민은 무소속 출마 즉시 당선 아닙니까? 새누리당 후보 못 나가면 당선이죠. 이재호 무소속 출마 즉시 거의 당선 아닙니까? 야, 저는 어제 유승민 의원의 그 비장함이 오늘 김무성의 이 코미디로 연결된다고 생각하면 유승민 의원 정말 대단한 배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치가 예능보다 더 재밌고 코미디보다 더 웃기고 스릴러 너와들보다도 더 재밌습니다. 여러분 그냥 정치 보시면서요, 정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개그맨 300명을 진짜 비싸게 페이 주고 고용하고 있다 생각하십시오. 당대표가 도장 들고 부산행으로 튀는 이 장면은 그것도 막판에 공천 등록 첫날 진짜 지구상에서 앞으로도 전무후무한 그런 장면을 지금 보고 계신 겁니다.